암 환자를 놀랍게 회복시키는 기생충 없애주는 3가지 약초. 특별히 병의 원인인 몸속 기생충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생충의 최고의 대가, 기생충학의 최고의 대가이신 닥터 클락 박사는 3가지 약초가 특별히 기생충 약을 드시고 나면 두통이 많이 생기고요. 구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기생충 약 드실 때 속이 울렁울렁 되면서 구토하시는 분들, 막 입으로 튀어나오는 분들도 많고요. 구토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 두통이 있는 분들이 과거에 종종 있었어요. 근데 가장 안전하게 암 환자들도, 몸이 약하신 분들도, 허약하신 분들도, 그리고 중증이신 분들도 두통과 구토증 없이 수백 가지, 무려 300가지의 기생충을 없애주는 최고의 구충제 3가지 약초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구충제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검은 호두 껍질이에요. 블랙 호두 오일, 검은 호두나무 껍질에서 채취한 검은 호두 껍질이 있고요. 두 번째가 향쑥, 웜우드라고 하는 향쑥입니다. 예, 요게 웜우드죠. 그래서 향쑥 관목에서 채취한 향쑥, 그리고 정향나무는 야생 라일락 나무예요. 그래서 정향나무에서 커먼 클라브라고 하는 이 클로브, 요렇게 해서 블랙 호두 오일과 그 다음에 야생 라일락 나무, 그 다음에 여기서 온 슈퍼 블렌드 향쑥, 웜우드, 향쑥에서 채취한. 자, 요 3가지 약초로 300종이 넘는 기생충들을 이제 박멸하는 것을 설명을 할 건데요. 대개 지금 오늘날 클락 박사의 이 이론을 이해하신 많은 이 과학자들이 요것에 근거해서 이제 기생충 약이 다양하게 나오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 3가지 약초를 많이 활용해서 300종이 넘는 기생충들을 박멸하는데, 이 3가지 약초는 이제 각자 따로따로 쓸 때는 큰 시너지 효과가 없습니다. 3가지를 같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검은 블랙 호두 오일, 검은 호두나무 껍질이나 향쑥 있죠? 예, 요 향쑥은 최소한 100여 가지의 성장한 성충이나 지금 이제 발생하는 단계의 기생충을 죽이는데 요 2가지가 활약을 합니다. 블랙 호두 오일과 향쑥이. 그리고 이 클로브라고 하는 정향나무는, 야생 라일락 나무 오일은 기생충의 알을 죽이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기생충 알을, 유충들 있죠. 새끼 낳는 알을 계속 까는 유충 알들. 그런데 요거는 새끼만 죽이면은 성장한 애들이 계속 또 크고, 성충만 죽이면 알이 계속 또 알을 까요. 유충 알들이. 자, 그래서 오로지 성충 기생충만 죽이면 알이나 새끼 기생충이 곧 자라서 또 성장한 성충이 되고, 반대로 알만 계속 죽이면 새끼들과 성충이 곧 몸속에서 많은 알을 까요. 그래서 블랙 호두 오일과 야생 라일락 나무, 정향나무, 그리고 웜우드라고 하는 향수 관목에서 채취한 요 오일들을 3가지를 함께 사용해서 이제 몸속에 있는 300종이 넘는 기생충들을 박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1년에 암 환자만 1년에 2차례 5단계 해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리고 예방의학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거의 다 1년에 2차례는 5단계 해독을 해서 내 몸을 깨끗하게 온 장기를 머리끝부터 대장, 특별히 기생충이 많이 서식하는 뇌혈관, 그리고 대장, 신장, 간, 담낭, 소화기, 췌장, 이런 데를 싹 클렌징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3가지 약초를 쓰시는지 아셔야 되겠죠. 자, 닥터 클락 박사는요, 모든 기생충을 죽이고 특별히 간암의 발병 원인이 되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제거해주면 암 환자의 증세가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된대요? 점점 기력이 떨어지신대요? 암 환자의 증세가 놀랍게 회복되는데, 일반적으로 일주일 안에 온 몸속에 있는 기생충을 제거해 주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몸에 이 악액질 카케시아 사이클로 온몸에 암독이 퍼지는 게 중단된다는 겁니다. 자, 닥터 클락의 시험을 깊게 분석해 보니까 이 향쑥의 성분으로 인한 성공적 결과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요. 자, 요 정향나무, 야생 라일락 나무는요, 정향나무에서 추출한 수액인데, 암이 계속 기를 내는 신생혈관, 암이 계속 오고 가는 그 길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요. 뭐가요? 야생 라일락 나무, 정향나무가.
1990년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의 두 명의 과학자 헨리 라이와 나렌드라 싱 교수가 환자들에게 야생 라일락나무, 정향나무 사용에 관한 이 연구를 하면서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 야생 라일락나무, 특별히 이 정향나무는요. 유방암 환자들이요. 기생충하고 나면 콕콕콕 막 찔러요. 예. 뭐 되게 모든 암 환자들이 반응이 오지만 특별히 유방의 정상세포와 백혈구는 상하지 않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목표로 하는 게 뭐죠? 표적항암 치료하고 비슷하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얘가 박멸해요. 그래서 유방에 있는 정상세포와 백혈구는 그대로 놔비두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세 가지 구충제 가운데 있는 야생 라일락나무, 정향나무 오일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암세포만 공격적으로 표적항암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암세포가 어떻게 분화하냐면 암세포가 분화할 때 DNA를 복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왜 이 닥터 콜린 캠벨 교수님이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을 발견했는데 그 특정 단백질 두 가지 중에 넘버 원이 뭐였냐면 IGF-1이었어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IGF-1은 동물성 단백질인데 동물성 단백질은 쉽게 말하면 햄철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철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 환자들이 철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대개 여러분들이 드시는 철분제나 칼슘 제제들은 거의 다 동물성이에요. 오메가3 지난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DHA와 EPA가 많이 들어있으나 득보다 실이 많으면 실이 많은 쪽을 택하셔야 돼요. 득이 많은 쪽을 택하셔야 돼요. DHA와 EPA 중요하지만 실이 많다면 가장 좋은 오메가3를 뭘로 드시는 게 더 좋다? 메티오닌 수치가 이 암세포가 메티오닌에 의존하는데 그 메티오닌은 생선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DHA와 EPA를 위해서 생선으로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가? 오메가3 넘버원? 아마씨? 아침에 또 뭐 드세요? 들깨 드세요? 들깨가 넘버원이었잖아요, 오메가3가. 그래서 이게요, 암세포가 분화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철분이 필요해요. 철분. 그래서 암 환자들이 이게 철분 제제 드시는 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임산부들이 뭐 회로받은 등등의 제가 회로발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철분이 부족해서 철분제를 드실 때 동물성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건으로 드실 수 있다면 더 좋고. 자, 그런데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암세포가 분화해서 자기하고 똑같은 망가진 세포를 복제할 때 철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철분을 자꾸 모아요. 수집을 합니다. 축적을 해요. 따라서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철분 농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 싱 박사, 라이 박사가 야생 라일락 나무가 철분을 만나면 활성산소, 암세포의 원인이 되는 이 자유기, 활성산소의 손상이 폭포수처럼 잇따라서 활성산소가 죽어버려요. 자유기가. 망가져버려요. 누가? 야생 라일락나무가. 정향나무가 누구를 만나면? 암을 키우는 철분을 만나면. 아, 이래서 암을 유발하고 암을 생성하고 성장하고 이 확대시키는 자유기의 손상이 폭포수처럼 잇따라서 이 발생하니까 기생충을 하는 과정 중에 암 환자들이 회복이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암 환자의 증세가 놀랍게 회복되는데 기생충을 박멸하고 간암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이소프로빌 알코올을 제거해 줬더니 증세가 놀랍게 완화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자, 라이 박사는 정향나무가 철분을 만나면 자유기의 손상이 폭포수처럼 잇따라서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 굉장히 탁월하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라이와 싱 박사가 정향나무 복합물을 이 전이체 철분 강화 분자에다 시험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자, 몇 시간 만에 유방암 세포주가 죽었어요? 16시간 만에 유방암 세포주가 몇 프로가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생충 하는 동안요, 유방암 환자가 이 호르몬성 암 환자들, 유방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환자들이요, 기생충 과정 중에 회복되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5년 전쯤에 어느 대학에 유방암 수술 전문가가 한 분 오셨는데 본인은 유방암 환자들 수술 전문가신데 본인은 2기 때 여기 오셨어요. 언니랑 같이. 그랬는데 그분은 이제 항암방사선 수술 안 하고 오셨는데 여기서 2달 있다가 가셨는데 가보니까 유방암 세포주가 완전히 수치가 정상이 돼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 믿어지세요?
기생충이 우리 몸에 얼마나 근본적인 이 그 역할을 하는지, 우리 몸을 해치는데. 그래서 16시간 만에 유방의 암세포가 98%가 감소됐다는 게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논문에 지금 실려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보시려면 2001년자 라이프 사이언스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백혈병 세포주도 8시간 만에 이 야생 라일락나무 복합물로 인해서 100%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굉장히 이 기생충을 제거하는 것이 왜 예방의학에서 내추럴 메더신에서 그렇게 5단계 해독을 강조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뇌혈관에, 대장에, 간에, 담낭에 이소프로필 알코올과 함께 기생충들이 이 암을 유발하는데 굉장히 작용을 한다는 걸 이제 이해가 좀 되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얘네들이 빨리 분화하기 때문에 전이체의 수용체, 철분 전달체의 수용체가 빨라져서 철분 농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암세포주가 파괴가 되는구나. 이걸 캐치한 거예요. 분명하게 암이 더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이 방법이 더 빨리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생충을 제거할 때 이 닥터 클락 박사의 3가지 뭐예요? 블랙호드 오일과 그 다음에 야생 라일락나무, 정향나무 오일, 그리고 웜우드, 향수 관목에서 채취한 요런 3가지 약초를 활용해서 오늘날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기생충을 제거하는 이제 안전한 구충제들을 많이 발견해내고 있는데, 암 환자는 그래서 5단계 해독 가운데 대장 청소 이후에 기생충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암의 개시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 이 박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은 기생충 제거제를 장청소와 함께 할 수도 있고 장청소 후에 할 수도 있으나 간 청소를 하기 전에 기생충을 해주고 또 혈액 청소를 하기 전에 기생충을 제거하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시 청소하셔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 로스 앤더슨 박사가 한 유명한 얘기, 기생충 제거 과정을 빠뜨려라, 빠뜨리지 말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생충 제거 과정을 빠뜨리지 말라. 보셨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암 세포주를 공격하는데 얼마나 이 야생 라일락나무, 정향나무 오일이나 블랙호드 오일이나 웜우드와 같은 향수 관목이 3가지가 같이 작용을 해서 이 암 세포주를 공격하는데 탁월한 작용을 하잖아요. 더 좋은 건 여러분들이 기생충이 잘 생기지 않도록 이 저지방 채식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자, 그래서 로스 앤더슨 박사는 다른 유명한 의사들의 인간 역사상 기생충의 위험이 모든 전염병 중에서 가장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내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기생충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작아서요.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일까 말까. 아프리카 기생충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다리 하나가 코끼리만하게 되는 것처럼 즉흥적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게 심각한 질병의 원인, 대장암에, 유방암에, 난소암에, 전립선암에 심각한 질병의 요인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5단계 해독을 할 때 기생충을 제거하는 과정을 빠뜨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기생충 제거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닥터 클락 박사의 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하시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블랙호드 오일과 향수 웜우드하고 야생 라일락나무에서 채취한 정향나무 3가지 약초를 가지고 일반인들은 3주 만에 할 수 있지만 암 환자들은 조금 더 안전하게, 아무리 천연 치료제라도 40일 동안 아주 차근차근하게 그런 식으로 진행하셔서 기생충을 제거하시면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